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하나씩 폭탄을 던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난 주말만 해도 헬기를 띄우고 체포 뉴스도 나오고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까지 점령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뉴스만 보면 시장 크게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뉴스들에 비해서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3%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어떤 뉴스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1월 전반적인 일정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크립토 매거진에서 새해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바로 뜰 텐데요. 실제 지급되는 이벤트고요. 1등은 상품권이 무려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5만원, 그 외에도 상품권이랑 커피 쿠폰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 타고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신 김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1등까지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 특히나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소화가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좀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 뉴스 자체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여기에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1월 전반적으로 좀 남은 일정을 살펴보자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고용지표인데 이걸 앞두고서 미국 채권시장부터 먼저 반응이 나왔죠.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고용지표를 앞두고서 방향을 확신하지 못한 채 이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한때 9만 달러 아래를 잠깐 터치했다가 지금은 다시 9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용지표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주식 옵션 시장을 보면 고용지표 발표 이후 예상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6% 정도입니다.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수치지만 방향성은 고용지표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지표 다음으로 시장이 함께 보고 있는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둘러싼 이 법원 판단. 이번 주 금요일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 선고일 이른바 오피니언 데이로 지정됐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며칠 전에 이 판결이 있다는 예고만 하고 어떤 사건을 다룰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 금요일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호관세 판결의 핵심은 뭘까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관세를 부과해도 되느냐? 바로 이걸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미 관세를 낸 기업들에게 환급을 해줘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짚고 가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상호관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비상경제수권법을 못 쓰게 되면 1962년 무역법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관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크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무역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 재정 여건이 흔들릴 수 있고 그 결과로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아지고 무역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주식,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모두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미국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고용이 어떻냐, 물가가 다시 오르느냐 이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오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준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요. 1월 28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죠. 옵션 시장을 보면 이날을 기준으로 한 S&P 500 지수의 예상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9%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지표 발표 이후 예상 변동성 이 플러스 마이너스 0.6%보다는 큰 수준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방향을 좀 정하는 것, 바로 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다음을 누가 이끌 거냐, 이 부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파월 연준 의장 후임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안에 이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도 꽤 구체적으로 거론됐죠. 캐비넷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이렇게 4명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미 후보를 정했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베센트 장관은 금리 인하는 주민의 삶에 이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지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만 좀 놓고 보자면 트럼프 진영은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연준은 이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다시 일정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1월 28일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단순한 회의 하나가 아닙니다. 옵션 시장에서 보듯이 이날 기준으로 한 S&P 500 예상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0.9%까지 열려 있다는 건 이날 이후에 시장이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지표도 보고 관세 판결도 보고 물가까지 확인한 뒤에 연준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다,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이 단일 이벤트에 반응하는 국면이 아니라 고용지표, 관세 판결, CPI, 그리고 연준과 차기 의장 인선까지 이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차분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포와 탐욕지수 한 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투심이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26점을 기록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물 ETF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기관들의 좀 신중한 스탠스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순유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동반 2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홍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05% 상승세를 보이면서 91,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52% 하락세를 보이면서 3,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하는 종목, 바로 솔라나를 꼽을 수 있겠죠. 솔라나 현 시점에서 1.7% 상승 중에 있는데 솔라나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자면 솔라나 모바일이 SKR 토큰을 1월 21일 공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SKR 토큰은 생태계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구조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는데 토큰 보유자는 스테이킹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및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가디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올해 상반기 산하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한 부분까지도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다시금 가나 싶었는데 쭉 시세를 내준 이후 비트코인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9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장 좀 답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상한 겁니다. 올라갈 것 같다가 멈추고 또 빠질 것 같다가도 버티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좀 끊어가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통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매거진 소통방 오시게 되면요, 이런 답답하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구간에서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부분 부담 없이 물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좀 애매한 이런 쉬어가는 장 속에서는 정보를 빨리 공유하고 관점을 나누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크립토 매거진에서는 새 이벤트까지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1등은 무려 50만 원 상품권이라는 혜택까지 있는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서 1등의 주인공이 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링크 타고 오신 이후에 우측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소통방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주, 더 빠르게 소통하면서 같이 시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